어머니, 저 또 늦었네요. 수연이 문을 열자마자 양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맞았습니다. 손 벌리지 마.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 27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입양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가 DNA 검사를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오빠가 전한 놀라운 소식과 재벌 회장 아버지와의 감동적인 만남까지.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습니다. 수연아 또 늦었네. 양어머니 정미숙이 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27세 이수연은 동네 문구점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벌써 밤 10시가 넘어 있었죠. 미안해요, 어머니. 오늘 물건 정리가 늦어져서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입양아 주제에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가족들 걱정시키면 어떡해. 현우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다고. 수연의 가슴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24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입양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수연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살 때 이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새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현실은 달랐어요. 양부모는 표면적으로는 잘해줬지만 항상 친아들 현우와는 다르게 대했습니다. 현우가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하게 마련해줬지만 수연이 대학 진학을 얘기했을 때는 입양아가 무슨 대학이냐며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하다고 했죠. 결국 수연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로 대학교까지 졸업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같은 나이의 대학생이었을 때는 용돈도 충분히 줬는데 수연은 항상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수연은 핸드폰을 켜고 연인 박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 곧바로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무슨 일 있었어? 준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자 수연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또 그런 말 들었어.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연아, 우리 결혼하면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돼. 내가 지켜줄게. 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3년 전 수연이 법무법인에서 사무직으로 일할 때 만난 건축가였어요. 처음엔 입양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준호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수연을 더욱 사랑한다고 했죠. 고마워, 준호 씨.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혼 이야기 양부모님께 했을 때 반응 봤잖아. 미숙은 수연과 준호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입양아가 건축가와 결혼한다고. 정말 운이 좋네. 감사할 줄 알아야 해. 마치 수연이 준호보다 못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준호는 화가 났지만 수연을 위해 참았어요. 수연아,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정했잖아. 수연은 준호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정말 자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친부모는 왜 자신을 버렸을까요? 어릴 때부터 계속 궁금했지만 양부모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한번 입양 전 이야기를 물어봤다가 미숙에게 크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키워준 것도 고마운 줄 모르고 딴 데 신경 쓴다고 말이죠. 그 이후로는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을 혼자서만 속으로 간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숙과 현우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현우는 29살이지만 아직도 집에서 부모에게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용돈도 계속 받고 있었죠. 동생아, 오늘 일찍 나가네. 현우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현우가 자신을 동생아라고 부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보통은 이름을 부르거나 아예 부르지 않았는데 말이죠. 응, 문구점에 일찍 가야 해서.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준호 형이랑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현우가 물어봤어요. 수연은 의외였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일에 관심도 없던 현우가 갑자기 왜 물어보는 걸까요? 아직 준비 단계야. 왜? 그냥 궁금해서. 요즘 결혼 준비하려면 서류도 많이 필요하잖아. 가족관계 증명서나 그런 것들 말이야. 현우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런 서류들 준비해야겠다.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건 구청에 가면 바로 떼어주니까 걱정하지 마. 입양하라도 호적은 다 있으니까. 또 입양하라는 말이 나왔지만 수연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수연은 아침을 먹고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벌써 가게 문을 열고 계산대에 앉아 계셨어요. 수연아, 왔구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박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수연은 밝게 인사했어요. 박할아버지는 70대이지만 정정하셔서 혼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어서 수연이 유일한 의지였죠. 수연아, 어제 늦게까지 고생했는데 괜찮아? 박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박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했거든요. 박할아버지는 수연의 신분을 알고 계셨지만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친손녀보다 더 아껴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박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이제 서류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할아버지. 저 같은 경우는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결혼하면서 그런 게 문제될까요? 박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전혀 문제 없어. 요즘 시대에 그런 걸로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 하지만 내가 궁금하다면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수연은 박할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실 평생 궁금했던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입양기관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네. 박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친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녁 시간에 준호가 문구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퇴근했어?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마침 잘 왔다. 준호 씨, 나 물어볼 게 있어. 수연은 준호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뭘 물어보고 싶은데? 준호가 궁금해했어요. 나 친부모 찾아보고 싶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연히 궁금할 만해. 어떻게 찾아볼 생각이야? 준호가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입양기관에 가볼까 했는데 잘 알려줄지 모르겠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건축가답게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입양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쉽게 알려주지 않아.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요즘에는 DNA 검사 서비스도 있고 말이야. DNA 검사요? 수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사 키트를 주문해서 침을 보내면 DNA 분석을 해줘. 그리고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에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주기도 해. 준호의 설명을 들으니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외국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 한번 시도해볼까?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수연은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친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만약 친부모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 씨 만약 친부모를 찾는다고 해도 저를 반겨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 일단 찾는 게 먼저야.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너한테는 나와 박할아버지가 있잖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준호의 말에 수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날 밤 수연은 준호와 함께 DNA 검사 서비스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키트를 주문하고 침 샘플을 보내면 몇 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진짜 해볼까요? 수연이 물어봤습니다. 응, 해보자. 나도 같이 할게. 준호가 대답했어요.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디어 친부모를 찾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DNA 검사 키트가 도착한 지 이틀 후 수연과 준호는 함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이었어요. 작은 튜브에 침을 뱉고 밀봉한 다음 우편으로 보내면 끝이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수연은 매일매일이 초조했어요. 정말 뭔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수연은 박할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DNA 검사를 해봤어요. 정말? 수연이 잘했네. 그런데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나? 박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확인해보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수연이 답답해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수연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수연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 정말 친부모를 찾게 되면 어떨 것 같아? 수연은 잠시 생각해봤어요.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쁠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왜 저를 입양 보냈는지도 궁금하고요. 당연한 감정이야. 누구든지 그럴 거야. 박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혹시 양부모님께는 이야기했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거든요. 박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나중에는 말씀드려야 할 거야. 3주가 지났을 때 수연에게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 씨, 결과 나왔어.
정말? 지금 어디야? 바로 갈게.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문구점에서 박할아버지와 함께 기다렸어요. 30분 후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수연아, 결과 확인해 봤어? 아니, 너무 무서워서 못 봤어. 같이 보자.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와 수연은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박할아버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로그인을 했어요. 결과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DNA 매치 결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나왔네. 박할아버지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수연과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를 의미했어요. 상대방의 이름은 김태민 31세 남성이었습니다. 수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형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수연아,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너한테 오빠가 있었던 거야. 준호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오빠가 있다니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도 이 결과를 봤을까요? 수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마 봤을 거야.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으니까 말이야. 준호가 답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메시지 기능이 있네요. 수연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DNA 매치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수연아, 메시지 보내볼까? 박할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여동생이라고 하면 놀라지 않을까요? 수연이 걱정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일단 간단하게 인사부터 해보자. 상황 설명은 천천히 하면 돼. 수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DNA 검사 결과 저희가 남매 관계로 나왔는데 혹시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입양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다 쓰고 나니 손이 더욱 떨렸어요. 정말 보낼까요? 수연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보내자. 이제까지 온 길인데 포기할 수 없잖아. 준호가 격려했어요. 수연은 용기를 내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알림이 떴어요. 이제 기다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분도 안 되어서 답장이 왔어요. 수연은 깜짝 놀라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 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혹시 실수가 아닐까 싶어서요. 정말 제 여동생이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친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 씨 아버지가 살아계신데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겠네. 준호가 기뻐했어요. 박할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수연아, 정말 잘 됐구나. 하늘이 도운 거야. 수연은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10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태민입니다. 정말 제 여동생이 맞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지하면서도 당황스러운 톤이었어요. 내 DNA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27살이고 어릴 때 입양되었습니다. 수연이 대답했어요. 태민은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긴 했는데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수연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시간 됩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시내 카페에서 만날까요? 태민이 장소를 정했어요. 수연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내일 오빠를 만나게 되는군요.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준호와 함께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떨려서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준호 씨 정말 제 오빠가 맞을까요? 수연이 불안해했습니다. 틀림없을 거야. DNA는 거짓말하지 않아. 준호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모습이 꽤 진중해 보였어요. 수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김태민입니다. 태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수연이에요. 이분은 제 약혼자 박준호예요. 수연이 소개했습니다. 태민은 준호와도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게 여동생이 있었다니. 수연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태민은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네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연이 대답했어요. 태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수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아세요? 네, 아마도요. 아버지께서 27년 전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사귀던 여자분이 있었다고. 태민의 말에 수연은 긴장했어요. 그 여자분이 제 친어머니인가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태민의 말에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평생 꿈꿔왔던 만남이 불가능해진 거였어요. 그럼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셨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당시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수연은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혼외 관계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태민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분을 그리워하고 계세요. 헤어진 후에도 계속 찾으려고 했지만 연락이 끊어져서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수연 씨가 태어났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수연은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럼 친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낳으시고 키우시다가 입양을 보낸 건가요? 아버지 추측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태민의 설명을 들으니 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수연이 궁금해했습니다. 태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한국디자인그룹 회장이세요. 꽤 큰 회사거든요. 수연과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벌가라는 말이었거든요. 정말요?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더 복잡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딸이라는 게. 태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갑자기 위축됐어요.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닐까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평생 후회하며 살아오셨거든요. 태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여동생이 있다니. 하지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연은 태민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버지께서 내일이라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로 많이 괴로워하셨거든요. 그분을 잃은 것도 그렇고 혹시 아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평생 죄책감을 느끼셨어요. 수연은 태민의 말을 들으며 친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어떤 분일까? 나를 반가워해 주실까? 다음 날 저녁 7시 수연은 준호와 함께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옷도 3번이나 갈아입었고 머리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 잘 될 거야. 준호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어요. 라운지에 들어서자 태민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김진혁 회장이었어요. 태민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태민의 안내를 받아 테이블로 갔어요. 김 회장은 수연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연이구나.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김 회장은 수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소희를 닮았구나. 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소희가 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앉아요, 수연아. 김 회장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27년간 그리워했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은 준호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늦었구나.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소희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찾았어야 했는데. 그럼 너를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수연은 김 회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자신을 그리워했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친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 추억이 떠올랐어요. 소희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너를 보니까 소희가 떠오른다. 성격도 비슷할 것 같고. 수연은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만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머니는 저를 왜 입양 보내신 걸까요? 김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혼자서 키우기 어려웠을 거야. 그때 내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거든. 소희는 내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수연은 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던 거였겠죠.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소희를 더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리고 혹시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서. 수연은 김 회장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힘들지 않았어? 김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괜찮았다고 해야 할까? 태민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수연 씨가 입양 가정에서 좀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김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이니? 어떻게 힘들었는데? 수연은 어쩔 수 없이 이야기했어요. 양부모님께서 나쁘신 분들은 아니었는데 친자녀와는 조금 다르게 대해 주셨어요. 입양하라는 걸 자주 상기시켜 주셨고요. 김 회장의 눈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했다고? 정말 미안하다, 수연아. 아버지가 너를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그래도 덕분에 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요. 수연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도 준호를 바라봤어요. 수연이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수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야말로 수연이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김 회장은 준호의 대답에 만족스러워했어요. 수연이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는 힘든 일 없을 거야. 김 회장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들을 수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꿈만 같아요. 김 회장도 눈물을 흘렸어요. 27년 만에 딸을 찾은 기쁨과 그동안 혼자 힘들게 살게 한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 재벌가 딸이라는 소식이 양가족에게 알려졌습니다. 수연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김 회장이 수연을 만나러 왔을 때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걸 이웃들이 봤었어요. 수연아, 잠깐 이리 와봐. 미숙이 급하게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이 거실로 나가자 미숙과 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정말이야? 미숙이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수연이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너 재벌가 딸이라는 소문 말이야. 설마 그게 진짜는 아니겠지? 미숙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어쩔 수 없이 고백했어요. 사실이에요. 친아버지를 찾았는데 한국디자인그룹 회장이셨어요. 미숙과 현우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우리 수연이가 재벌가 상속녀라는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입양하라고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일어나서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수연아, 정말 대단해. 역시 우리 동생은 특별한 사람이었어. 수연은 현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미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수연이가 원래 범상치 않은 줄 알았어. 그런 기품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수연은 미숙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입양아 주제라고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제 우리 수연이는 재벌가 딸이잖아. 완전히 달라진 거지. 미숙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도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아, 그럼 회사는 물려받게 되는 거야? 정말 대박이네. 수연은 이런 반응이 예상됐지만 실제로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갑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였거든요.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수연이 말했지만 미숙과 현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숙이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연아, 오늘 저녁은 내가 특별히 만들어줄게.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수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밥상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갈비찜을 해준다니.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평소처럼 해주세요. 아니야. 이제 우리 수연이는 재벌가 딸인데 어떻게 평소처럼 해? 제대로 대접해야지. 미숙의 말에 수연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변화가 진심일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수연이 문구점에 출근했을 때 박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연아, 동네에서 소문 다 들었다. 정말 친아버지를 찾았다며? 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수연이 밝게 대답했어요. 박할아버지는 수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그런데 괜찮니?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적응하기 어렵지 않아? 할아버지는 정말 저를 걱정해 주시는군요. 양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만하지.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 당황스럽겠어. 하지만 수연아, 내 마음이야. 돈이나 지위보다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 박할아버지의 말에 수연은 위로를 받았어요. 역시 박할아버지만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이제 한국디자인그룹에서 이사로 일하며 회사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자선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연아, 오늘 자선재단 설립회의는 어땠어? 태민이 물어봤어요. 정말 좋았어요. 입양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는 거 아버지께서도 찬성해 주셨어요. 수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수연의 아이디어에 적극 찬성했었어요. 그래, 좋은 일이야.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태민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준호 형과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다음 달이면 결혼식이에요. 정말 설레어요. 수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재벌가 딸로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될 줄이야.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서울의 한 유명 호텔에서 열리는 예정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딸의 결혼식을 위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요. 수연아, 오늘 정말 예쁘다. 김 회장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이런 날을 맞을 수 있었어요. 수연도 눈물을 글썽했어요. 태민도 옆에서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공주님 같다. 오늘 신랑이 부러워 죽겠어.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김 회장의 지인들, 그리고 수연의 지인들까지. 양부모인 미숙과 현우도 참석했어요. 미숙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아름답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미숙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이제는 정말로 수연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정말 곱게 차려입고 오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연아 정말 예쁘구나. 이 할아버지가 뿌듯해 죽겠어. 박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오늘이 더 완벽해요. 수연이 박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수연이 김 회장과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김 회장은 27년 만에 딸의 손을 잡고 걷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수연아, 아버지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랑 준호는 재단에서 감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입양하라는 신분도 상관없이 사랑해온 진실한 남자였습니다. 김 회장이 수연의 손을 준호에게 맡겼어요. 수연이를 잘 부탁합니다. 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피로연에서 수연은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가장 의미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자리에 초대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수연아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할아버지가 수연의 손을 잡으셨어요. 수연아,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 맞아요, 할아버지.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수연의 말에 박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6개월 후 수연은 입양아 장학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재단 설립식에서 수연이 연설했어요.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행복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수연의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특히 입양아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김 회장, 태민, 수연, 준호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수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수연이 덕분에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됐어. 김 회장이 대답했어요. 태민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화목한 가족이야. 수연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물론이죠, 오빠.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었어요. 민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 우리가 함께 있어서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민수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최 회장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하자. 비록 늦었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됐어. 건배. 모두가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연은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28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소연의 장학재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 10명의 입양아 청소년들이 선발됐어요. 소연은 직접 그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소연의 말에 아이들은 희망을 얻었어요. 실제로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니 용기가 났던 거죠.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누나, 정말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소연은 그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그럼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울기도 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날이 왔죠. 아이들은 소연의 진심 어린 조언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소연은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모두가 기뻐했지만 특히 최 회장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축하한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구나.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민도 기뻐했어요. 와, 나 삼촌 된다. 정말 신난다. 민수는 소연을 꼭 안았습니다. 소연아, 정말 고마워.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자. 그날 저녁 소연은 김할아버지를 찾아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임신했어요. 김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말 축하한다, 소연아.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아버지도 우리 아기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소연의 말에 김할아버지는 더욱 감동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증조 할아버지라니. 정말 꿈만 같다. 10개월 후 소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최 회장은 손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야. 정말 소중하게 키우자. 아이의 이름은 김준희였습니다. 할머니 유진의 이름에서 따온 거였어요. 소연은 아이를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양부모인 미숙과 현우도 아이를 보러 왔어요. 이제는 정말로 진심으로 소연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예쁜 아기네. 우리 외손자 건강하게 자라야 해. 미숙이 아이를 보며 말했어요. 비록 돈 때문에 시작된 관심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았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소연의 장학재단은 더욱 커져서 전국의 입양아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소연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에게 감사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첫 번째 장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김민지예요. 누나 덕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지금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누나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날 저녁 소연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준이가 걸음마를 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웃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잘 키우고 있어. 준이가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소연이 대답했어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여. 정말요?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조심스럽고 위축돼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멋진 여성이 됐어. 태민의 말에 소연은 기뻤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소연아, 우리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매일매일 더 사랑스러워져. 민수 씨도요.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소연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이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소연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정말요? 또 아기가 생겼다고요? 태민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이번에는 딸이래요. 소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더욱 기뻐했어요. 손녀까지 생기는구나. 정말 복받은 일이야. 그해 가을 소연은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소희였어요. 친할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거였습니다. 이 아이는 유진이의 환생인 것 같아. 정말 닮았어. 최 회장이 손녀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소연은 두 아이를 키우며 더욱 바빠졌지만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어느 날 소연의 장학재단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소연이 무대에서 연설했어요. 10년 전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입양하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혼자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연의 연설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장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민지가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감사해요. 누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민지의 말에 소연은 뿌듯했어요. 민지야, 정말 잘했어. 내가 노력한 결과야. 아니에요. 누나가 희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누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소연은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준이와 소희가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소연아, 정말 많은 일을 해냈구나.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야.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소연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늦게라도 찾았을 뿐이야. 그날 밤 소연은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친어머니 유진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힘든 결정이었겠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소연은 마음속으로 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준이는 이제 22살이 되어 대학교 4학년이었고 소희는 15살 고등학생이었어요. 두 아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소연의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기관이 되었고 수많은 입양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소연은 5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이가 소연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할머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줘서
엄마는 정말 기뻐. 소연이 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소희도 말했습니다. 나도요. 나도 나중에 장학재단에서 일할 거예요. 두 아이가 모두 착한 마음을 가져줘서 소연은 뿌듯했어요. 최 회장은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손자와 손녀를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소연아,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너희들 덕분이야. 가족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아버지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세요. 소연이 최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입양하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며 외롭게 살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소연아, 후회하는 거 있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시간들도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소연의 대답에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가 만난 것부터 모든 게 운명인 것 같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